안녕하세요. 토토방방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챔피언스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에른 뮌헨 대 스포르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바이에른 뮌헨은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압도적인 공격 축구로 유럽 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특히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는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파상 공세가 특징이다. 뮌헨의 핵심은 역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다. 그의 득점력은 물론 2선으로 내려와 마이클 올리세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는 스포르팅 수비진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뮌헨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스포르팅을 가둬놓고 두드릴 것이며 조슈아 키미히의 경기 조율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6강 직행이 유력해지기에 홈팬들 앞에서 확실한 승리를 챙기겠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 원정팀 스포르팅 CP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자존심을 걸고 뮌헨 원정에 나선다. 팀 특유의 3-4-3 시스템과 빠른 공수 전환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프란시스코 트링캉의 결정력과 페드로 곤살베스의 경기 조율 능력에 기대를 건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뮌헨의 점유율 축구에 맞서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직선적인 역습으로 알리안츠 아레나 쇼크를 노릴 것이다. 승점 한 점만 챙겨도 성공적인 원정이지만 승리한다면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력의 깊이와 홈 이점을 고려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물론 스포르팅의 역습 파괴력은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허나 두 팀은 체급차가 워낙 크고 사실상 풀전력이 아닌 스포르팅이 뮌헨 원정 결기에서 대등하게 싸우기는 쉽지 않다. 뮌헨이 전후반 낸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밀란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인터밀란은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 체제에서 완성된 3-5-2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가장 단단하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리그 페이지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한다. 인테르의 강점은 유기적인 미드필더진과 파괴력 넘치는 투톱이다. 중원의 사령관 하칸 차라놀루의 조율 아래 니콜로 바렐라의 활동량이 리버풀의 중원을 압박할 것이며 최전방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튀랑의 툴라 콤비는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인테르는 홈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측면 전환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승리 시 16강 직행이 사실상 확정된다. 원정팀 리버풀 FC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른 공수 전환과 직선적인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다.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강팀과의 대결에서 종종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패배를 허용했다. 리버풀에게 이번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 원정은 진정한 시험대다. 승리한다면 8위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리버풀의 미들맨은 여전히 킹 모하메드 살라다. 그의 결정력은 인테르의 300을 허물 수 있는 핵심 열쇠다. 리버풀은 인테르가 웅크리고 있을 때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고 인테르의 역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두 팀 모두 유럽 최정상급 전력을 갖췄지만 조직력의 완성도와 홈 이점에서 인터 밀란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테르는 상대 맞춤형 전술에 능하고 인터 밀란 원정 경기는 리버풀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리버풀의 공격력이 매섭긴 하지만 인테르의 수비 조직력을 뚫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원 싸움에서 인테르가 우위를 점하며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FC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무기로 삼고 있다. 현재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한다. 바르사의 핵심은 천재 라민 야말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베테랑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이다. 바르셀로나는 3년 전 홈구장이 원정 팬들에게 점령당하고 패배했던 굴욕을 씻기 위해 초반부터 프랑크푸르트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다. 중원의 페드리가 프랑크푸르트의 거친 압박을 유려한 탈압박으로 풀어내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윙어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것이 승리 공식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점 10점 고지에 올라 16강 직행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 원정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디노 토프멜러 감독의 지휘 아래 분데스리가 특유의 기동력과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를 구사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 UCL에서는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3패를 당하며 고전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게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패배할 경우 탈락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는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린 뒤 직선적인 역습으로 캄 노우의 기적 시즌 2를 노릴 것이다. 지난 2022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바르셀로나는 당시의 패배를 교훈 삼아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현재 스쿼드의 퀄리티와 조직력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압도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수비 조직력이 헐거운 것이 사실이다. 바르셀로나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탈란타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아탈란타 BC는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의 지휘 아래 유럽에서 가장 까다롭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홈구장 게비스 스타디움에서는 그 어떤 강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에너지 레벨을 보여준다. 아탈란타의 특징은 경기장 전역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1대1 맨마킹 압박이다. 아탈란타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점 13점이 되어 사실상 8위권 진입이 유력해지기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이는 닭공 전술을 예고하고 있다. 원정팀 첼시 FC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젊고 역동적인 스쿼드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점유율 축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시즌 UCL에서 3승을 거두며 유럽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첼시에게 이번 아탈란타 원정은 진정한 시험대라 볼 수 있다. 첼시는 상대의 거친 압박을 기술로 풀어내야 승산이 있다. 첼시의 키맨은 단연 소년 가장에서 월드클래스로 거듭난 콜파머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득점력은 아탈란타 수비진의 빈틈을 찌를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첼시는 무리한 맞불보다는 볼 소유를 통해 상대의 템포를 죽이고 실리적인 운영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팀의 대결이다. 아탈란타의 피지컬과 활동량은 첼시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90분 내내 괴롭힐 것이다. 특히 첼시가 원정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 홈 이점을 가진 아탈란타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첼시 역시 파머와 같은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하고 있어 결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원정팀 첼시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이번 경기는 접전 승부 끝에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트넘 대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토트넘 호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색채를 유지하며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승점 8점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의 승점 11점을 확보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적이며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직행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다. 토트넘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라인을 높게 올려 초반부터 득점을 노릴 것이며 슬라비아의 거친 피지컬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팀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번 대회에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3무 2패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결정적인 한방 부족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24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최소 승점 1점, 현실적으로는 승점 3점이 절실하다. 진드리치 트르피쇼프스키 감독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과 맨마킹 수비로 토트넘을 괴롭히고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슬라비아 프라하에게는 생존이 걸린 경기이기에 6탄 방어도 불사하는 처절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쉽게 지지 않는 끈적함을 갖췄지만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토트넘은 홈에서 득점력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진의 퀄리티에서 슬라비아 수비진을 압도한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버틴다면 토트넘이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이른 시간 선제골이 터진다면 경기는 토트넘의 페이스로 흘러갈 것이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인트호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PSV 에인트호번은 피터 보츠 감독 특유의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축구로 이번 시즌 UCL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홈에서는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PSV는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다만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아틀레티코의 치명적인 역습에 뒷공간이 털리지 않도록 미드필더진의 커버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지휘 아래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3승 2패라는 성적은 그들이 이길 경기는 확실히 챙기지만 때로는 기복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메오네 감독은 PSV 원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유의 두 줄 수비를 가동할 공산이 크다. 단단한 수비 블록으로 PSV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뒤 에이스 앙투안 그리즈만의 천재적인 패스와 훌리안 알바레스의 결정력을 앞세운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아틀레티코에게는 승점 한 점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에 무리하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늪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다. PSV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아틀레티코의 수비 조직력과 잔 오블락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뚫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아틀레티코 역시 원정에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원에서의 치열한 힘겨루기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에인트호벤 승리를 추천합니다.